행정사가 풀어내는 행정이야기, 그루 행정사 이경배입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금의 장점을 9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블로그와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에서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전부 손비 처리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손비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시 어느 정도 절세되는지 보겠습니다. 세전이익 100억인 기업이 5억 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을 경우 세전이익 100억에 대해 법인세와 지방세를 계산하면 약 20억 7천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금에 5억 원을 출연한 후 95억 원에 대해 법인세와 지방세를 계산하면 약 19억 6천만 원 정도만 납부하면 되어 약 1억 1천만 원의 세금 차익이 발생합니다. 즉 출연금 5억 원에 대한 기본재산 적립금 20%인 1억 원은 세금 차액으로 확보되어 기본재산은 세금 차액으로 적립을 하고 목적사업은 출연금으로 시행한다고 생각하면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둘째, 병원 등 개인사업자가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등 개인사업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시 어느 정도 절세되는지 보겠습니다. 세전이익 15억 원인 사업자가 3억 원을 사내근로복지금에 출연했을 경우 세전이익 15억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를 계산하면 약 5억 6천1백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3억 원을 출연한 후 12억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를 계산하면 약 4억 4천5백만 원 정도만 납부하면 되어 약 1억 1천6백만 원 정도의 세금 차익이 발생합니다. 즉 출연금 3억 원에 대한 기본재산 적립금 20%인 6천만 원은 세금 차익으로 확보되므로 세금 차익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하고 목적사업은 세금 차익 일부와 출연금으로 시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개인사업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피상속인이 기금법인에 유정한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각종 비과세 혜택사항과 사내근로복지금 출연재산으로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재산이 가능한 것을 활용하여 자사주, 차명주식 출연 등을 통해 회사 가치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가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회사나 개인이 기금법인의 주식을 출연하여 각종 세금을 감면받고 기금법인은 다시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기본재산을 현금화한 후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여 회사 가치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상속세 등이 절세되도록 하여 가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가업을 설계하여 합법적일 수 있겠으나 사내근로복지금 본래의 목적이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 근로의욕 고취,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므로 절세와 가업 설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건장한 사항은 아니고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금 제도를 가업 설계에 활용하라고 도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보다 과하면 과세당국과 마찰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다섯째,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부터 받는 것은 임금이 아니고 증여이므로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이재민 구호품, 치료비,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은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항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이고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주는 모든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섯째, 기금의 수혜 대상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모두 해당됩니다. 계약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파견 근로자, 직접 도급적 근로자 등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근로자의 배우자 및 가족,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기금에서 대부사업 시행 시 무이자 혹은 아주 낮은 이율로 대부가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으로 대부사업 시행 시 대상, 한도, 이자율, 상환 조건 등은 복지기금 협의회 결정사항이므로 무이자 혹은 아주 낮은 금리로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부해 줄 수 있으며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 정도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덟째, 목적사업을 가능한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보조에 있어서는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면서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가 가능하고 유주택자의 경우는 수혜 자격, 지원 한도 등에 대한 기준을 정관에 엄격히 규정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 직원에 일률적으로 주택구입 및 임대자금 명목으로 금품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 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 요건과 관계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학금 지급 대부입니다.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 중, 고, 대학교 등의 장학금, 입학금 지원이 가능하나 직원이 아닌 부류 이웃 등에게 장학금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난구호금 지급입니다.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등 재난극복지원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비용 지원입니다.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의 비용 지원이 가능하고 직원의 보육료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근로자의 날 행사 시 행사 운영비와 기념품 지원도 가능합니다. 체육문화활동의 지원입니다.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 게임 관람료, 문화상품권, 스포츠 레저장비 구입비, 헬스클럽, 수영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 문화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이 가능하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체육시설 등의 취득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도 운영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2 제1항에 따른 사택 운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구판장,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 지원을 할 수 없으며 사원주택 또는 일반 아파트를 구입하여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근로자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 지원입니다. 근로자들의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 보험의 가입 지원, 경조사비 지원이 가능하고 자녀 학원비 지원, 근로자 자신의 학원 수강료 지원,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지원, 근로자 및 가족의 의료비, 건강진단비 지원,
휴양 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회사의 창립 기밀의 기념품을 지급한다든지 명절 선물 상품권 지급도 가능합니다. 전 사원이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 개인연금 지원, 직원의 생일, 결혼기념일 기념품 지원, 노조 창립일 기념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 관련 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 비용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업무 수행과 관련된 학원비, 업무 수행과 관련된 출장비 이런 것은 지원이 불가능하고 사업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 경비 지원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가 운전자만을 위한 차량 정비금 지원 등도 수혜가 특정인에게 특정 계층에 한정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없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차량 유류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품 지급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지원도 할 수 없으며 명예퇴직, 희망퇴직자들에 대한 퇴직 1호금 제공도 할 수 없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전별금 지급, 생활안정자금 지급도 불가능하고 결손가정, 장애인,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급도 할 수 없습니다.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하계 휴가비, 활동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원할 수 없으며 우수부서, 우수사원 선발로 인한 포상금 지급도 할 수 없습니다.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상조, 예적금 가입 및 적립금 지원이 불가능하고 근로자의 내일 채움 공제 지원, 근로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 등도 할 수 없으며 근로자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지원 사업의 근로자 적립금 지원도 불가능합니다.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직원 격려금, 포상금도 할 수 없으며 직원이 직무 수행 중 발생시킨 사고에 대한 민형사 피의자 보상금, 과태료 지원도 할 수 없습니다. 10번째,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입니다. 허용되는 경우는 우리사주 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또는 대부는 가능하고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사주 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거나 우리사주 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의 자사주식 매입 지원금과 우리사주 조합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9번째, 이상의 사항을 종합하면 사업주는 실질적인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향상된 복지 제공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많은 제도입니다. 본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